그냥 아직 이제 저기 안 나와서 지금 나오면 이만큼씩 가져와. 우리가 이제 제가 봄부터 이제 늘 주장하는 게 이 생강나무인데 생강나무. 그러니까 얘를 몇 산자 써 있죠? 그 이파리가. 한번 냄새나 맡아보셔봐. 그 생강 냄새가 나. 얘는 지금 보면 이파리 이렇게 보면 몇 산자처럼 생겼잖아요. 네. 안 생긴 애도 있어. 이렇게 몇 산자처럼 안 생긴 애가. 이렇게 약간 둥그리하게 생겼어. 이렇게 둥근 애가 있어. 네. 여기 한번 이렇게 생긴 애. 그러니까 한 나무에도 똑같은 구조는 아니다. 근데 얘들은 그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혈액순환만 잘 시키면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혈을 풀어주는 대명사야. 1번. 그러니까 그 혈액을 맑게 해주는 애, 아주 좋은 애. 그런데 이게 지금 생강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강 냄새가 약간 나서 생강나무라고 그래. 생약 이름은 삼척풍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엄청 흔해요. 흔한데도 불구하고 약성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얘들은 그러니까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이게 낙엽이 질 거 아니야. 단풍이 지갖고 떨어지면 힘 좋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좀 색깔이 좀 연하잖아요. 이게 작년 줄기란 말이야. 요거는 금년에 나온 줄기예요. 그러니까 색상이 좀 녹색이죠. 그러니까 이 녹색일 때가 훨씬 더 향이 강해. 그러니까 술을 담을 때는 요 녹색으로 술을 담으면 술이 빨갛게 우러나. 이파리는 안 하고 그죠? 지금은 이제 이파리 별 의미가 없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단풍도 떨어질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이제 수고스럽더라도 이파리를 잘라서 활용할 수도 있고, 난 좀 참았다가 이파리 떨어지면 할래. 그래서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이파리를 이걸 자를 필요도 없고, 이 줄기의 영양이 훨씬 더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나는 지금 이거를 당장 먹고 싶다. 당장 지금 그러면은 얘들을 그냥 적당히 잘라가지고 그 프라이팬에 약간 덮어서 그냥 그 차처럼 마셔도 돼요. 근데 얘들은 이제 향이 난다고 그랬잖아. 향이 나는 식물들은 30분 이상 가열하면 약효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계속 끓이면 향이 날아가 버려. 향이 치료가 되는 건데 날아가니까 그만큼 약성이 좀 떨어지겠죠. 이거 잘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파리를 딴 이유가 이 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동그랗고 크고 하나는 뾰족하고 작잖아. 요거는 내년 봄에 이파리가 될 눈이고 요거는 내년 봄에 꽃이 될 눈이야. 요거를 이제 미리 갖고 있는 거네요. 봄에 꽃 피는 애들은 그 전해 여름에 다 이미 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봄에 꽃은 분화가 돼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한 계절 더 전에. 그러니까 이미 여기 잘라보면 꽃이 몇 송이 필 건지 계산이 여기 다 들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임신을 했는데 10개월 뒤에 아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1년 전부터 만들어져서 커진다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시면 그 껍질 있잖아. 이 꽃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포라 그래. 아기뽀 같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세히 보면, 현미경 같은 걸 보면 그 털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겨울 동안에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 자세히 보면요, 경이로워요. 그러니까 동물들, 사람들만 그 종족 번식하는데 그게 한 게 아니라 얘들 식물들도 그 자기 새끼, 자기 종족 번식하려고 무지장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꽃눈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잎눈이고 하나는 꽃눈이다. 그럴 때 이제 빨리 먹고 싶으면 요거를 차처럼 달여 먹어도 되고, 나는 좀 여유 있게 먹고 싶다 그러면 얘를 술 담으면 되는데, 요 해까지, 그러니까 금년에 나온 가지로 담으면 술이 빨갛게 우러나요. 그래서 그 와인잔에다 따르면 그 색깔이 엄청 이뻐. 그리고 지금은 생강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술을 먹으면 꼭 솔향기처럼 비슷하게 나. 그래서 뭐 저는 그 어떤 양주보다도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래, 양주가 도대체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얘들은 그런데 그 술로 우려내면 이제 진하게 우려낸 거잖아. 그래서 소주잔으로 한 잔이나 두 잔 정도 먹고 자면 여기 등산했을 때 이제 근육통 같은 거 보잖아요. 거짓말처럼 아침에는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어혈이 뭉쳐진 것들은 조금 소량만 먹어도 빨리 케어가 된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몸속에서 이 어혈이 쌓인 사람들은 오래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생강나무 이야기는 제가 봄부터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그냥 흔하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식물인데 요게 있잖아. 뭐 딸기나무 딸기 이파리처럼 생기고 단풍나무 이파리처럼 생기고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얘는 국수나무라는 애예요. 국수나무? 국수. 여기 안에 보면 그 솜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단단하지가 않은 거야. 스펀지 같은 거. 근데 이제 이걸 왜 얘기하냐면 혹시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 얘 당뇨에 아주 좋은 애야. 국수나무. 근데 이게 굉장히 흔해. 당뇨. 그래서 굉장히 많이 채취를 할 수 있고 여기 보니까 뭐 이파리가 삐뚤삐뚤하게 나온 거네 있잖아요. 얘도 제비꽃 종류 하나예요. 제비꽃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얘는 더 큰 거. 이게 종류가 다른 거야. 이게 제일 큰 거. 여기 얘는 저거 이 식물하고 그 청밀해? 청밀의 동굴하고 또 밀나무라고 헷갈릴 거야. 예. 언능 보면 얘가 밀나무처럼 보였잖아요. 생겼는데. 근데 실제로 얘는 청가시동굴이야. 청미래가는 청가시, 청밀의 동굴은 요 이파리 인맥이 뚜렷하지도 않고 이게 엄청 동그래. 뭐랄까 반질반질해. 그러니까 광이 나요. 근데 얘는 지금 투박해도 광이 안 나잖아. 그리고 이 줄기의 가시가 쬐끄만해. 쬐끄만하고 청미래동굴은 가시가 몇 개 안 나오면서 굵고 얘는 줄기가 청색이잖아. 예. 걔는 밤색이야. 청미래동굴은. 청미래 그렇죠. 응.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애가 이제 밀나물이 있는데 밀나물이 두 종류야. 밀나물 있고 선밀나물 있고 선밀나물은 섰다는 뜻이야 이렇게. 섰다 선밀나물 이렇게 짧게 크고 밀나물은 몇 미터씩 굉장히 이렇게 덩구성으로 커. 그래서 좀 특이한 거예요.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아 여기 이게 자세히 보면 좀 특이한 식물이 있어. 얘네들은 이제 지금 이제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상록성이야. 상록성이 뭔지는 아시죠? 사계절. 사계절 푸르다는 소리.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상록성인데 얘네들이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꽃 피잖아. 응, 꽃. 꽃도 피는데 얘들이 다른 풀들이 많으면 안 보여. 근데 다른 풀들 다 이제 낙엽이 줘도 얘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잘 보여. 애들이 노루발풀이라고 해요. 노루발풀. 녹수초, 녹채초 그러는데 얘들도 캐보면 이렇게 지하경으로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연결된 애들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들이 이제 관절염에도 좋고 성기능에도 엄청 좋아요. 남자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술 담아서 이제 뭐 정력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볼 때는 얘들이 막 무성하지가 않아. 여기 조금 있고 저기 조금 있고 그래서 제 양심으로는 채취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꼭 이거 꼭 필요하다. 지금 뭐 관절염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일부만 채취를 하고 놔둬. 그래야 또 번식을 하게. 이걸 홀랑 다 뽑아가면 여기 더 이상 이제 자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뭐 제 말 듣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모르겠죠. 어쨌든 양이 많으면 많이 채취를 해도 되는데 양이 적으면 좀 보호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지? 여기도 묵은명 이사 갔나 봐. 저기잖아. 그게 뭐야? 독초. 어, 자리공 독초. 고사리 고비라고 그러나요? 고사리하고 이거는 고사리야. 고사리죠? 응. 고사리. 고집은 이게 포대로 하는데 야, 이거 할 때 뿌리로다가 옮겨서 하나요? 이거 따 먹어야 되거든. 고사리에 얘 좀 봐봐. 얘가 좀 특이한 애인데 특이하지는 않아. 근데 지금 얘가 이 그 과일 색깔이 두 가지잖아요. 미국 자리공이야. 미국 자리공인데 얘는 아직 안 익은 애고 요건 하지 마 먹지 마. 독초. 여기 보니까 꽃 피고 열매 열고 아니 그렇게 하나씩 먹어도 죽진 않은 것처럼 여기 보니까 엄청 지금 선생님이 뭐 포도처럼 맛있게 생겼잖아요. 응, 이렇게 잘 익었어. 근데 애들이 이렇게 터뜨리면 잉크색처럼 이렇게 돼. 네, 새도 염색하는 데 물감 쓰겠다. 들이고 그럴 때 쓰는데 애들은 이제 생약 이름이 미상육이라 그러니까 그 약으로 쓰긴 쓰는데 독성이 좀 강해서 이거를 먹고 병원에 간 사람들이 좀 있어. 이거 뿌리를 캐면 이렇게 얘들이 지금 엄청 크잖아요. 커서 뿌리도 엄청 커서 그렇게 착각 안 일으키는데 조그만 애들이 있어. 조그만 애들 캐면 꼭 산 도라지나 그 인삼? 산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다른데 초보자들이 봤을 때는 뭐 산삼이나 도라지처럼 생겼어. 그래서 그 금년 봄에 그 지역 증평군에서 중독 사고가 나서 그 뭐 텔레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삼을 캐갖고 갔는데 그 인삼밭에 이삭 줍는다고 캔 거야. 캤는데 이거를 이 뿌리를 캤어. 그러니까 당연히 인삼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6-7명이 그걸 나눠서 먹었어. 근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인삼 생삼을 한 번도 안 먹어보신 분들이 있나 할 정도 의심스럽긴 한데 그 인삼 맛하고 전혀 다른데 그걸 먹은 거야.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가서 치료받았다고 이제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애들은 독초다. 근데 새로 나온 새싹은 참동나물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맛있는 나물이라고 하고 근데 4일 정도 묵혀야 돼. 부드러워서 맛있어. 맛있다고 하는 경우 있는데 그냥 막 바로 먹으면 설사할 수도 있고 3일 정도 음. 되니까 데쳐가지고 2-3일 익혔다 먹으면 맛있는 게 나물이 되고 좀 선생님들이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이 뿌리를 캐가지고 법제를 통해서 법제를 하면 또 허리 아픈데 또 그렇게 좋은 약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근데 함부로 그냥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저기 보니까 키 큰데 꽃 펴 있는 게 있잖아. 저게 참치꽃이에요. 자, 여기 그리고 이 보라색으로 꽃핀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이제 달개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기장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원예용으로 달개비 뭐 그런 개불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얘들은 이제 야생 달개비야. 그런데 이렇게 잘라보면 이제 마디가 있게 있고 이제 이파리가 지금은 이제 많이 죽어 있는데 얘들이 수분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잘 안 말라. 그러니까 쇠비름 생각도 나잖아요. 안 죽는구나. 안 죽어. 안 죽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강하다 그런 뜻이야.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 한번 해보셔봐봐. 알로에 혹시 기억나세요? 알로에도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알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로에도 이렇게 잘라보면 그 수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선인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 선인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육식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인장과 식물이 따로 있는데 그 알로에는 백과과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마늘, 파, 양파, 아까 올라다 봤던 그 나리, 백합 그런 과 식물들인데 그래서 이제 걔네들하고 비교가 되는데 얘들은 그
그런 알로에처럼 수분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은 거의 다 약성이 좋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물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물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으면 계속 태양열을 받아서 그 에너지를 이제 써먹는 거지. 그래서 애들은 가물은데, 그러니까 그 비가 많이 안 오고 수분이 없어도 잘 사는 애들이야. 얘들이 이제 앞족초라고 그러는데 얘도 대표적으로 당뇨 좋은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여기는 청정 지역이잖아. 여기다 누가 비료나 농약을 뿌리지 않았잖아요. 그래 여기서 뜯어도 한 배랑은 뜯었을 때 장뜨거잖아. 그러니까 뭐 좀 화가 나는 게 현대 그 의학에서는 당뇨나 혈압을 고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그 양의학에서 당뇨 혈압 못 고친다고 그래서 정말 당뇨 혈압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일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렇다고 하니까는 양의사들이 하는 얘기고, 양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진실일까요? 근데 당뇨나 고혈압을 고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양의학에서 고쳤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양의사들은 못 고친다고 선언을 해버렸고, 또 다른 한의사들이나 대체의학이나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이렇게 약용식물 하시는 분들은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고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도전을 했냐 안 했냐 그 차이잖아요. 나는 양의사한테 얘기했더니 뭐 고혈압 당뇨가 있는데 평생 약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포기했다. 그럼 폐지게도 못 고치는 거고, 아 나는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말을 믿었더니 고칠 수 있는 확률 50%는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당뇨나 고혈압은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왜? 게임은 시도를 해봐야 확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포기하면 이길 수 있는 확률 없잖아요. 포기하면 고칠 수 있는 확률이 없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인도 강황 얘기되고 카레 얘기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건강해진 게 아니라 일생을 먹은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먹으니까 누적이 돼서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한두 번 먹어도 낫겠어요? 그렇게 한두 번 먹어도 나을 것 같으면 병이라고 헐지도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칠 수 있다고 믿고 그런 의지만 있으면 꾸준히 먹으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고쳐져 있다는 거죠. 너무 지루하죠. 저기 아까 윤수 선생님이 뭐 하나 들었다 놨어.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선생님들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이제 자꾸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얘 이름이 의아리예요. 의아리. 의아리. 이게 선생님들이 이제 집에서 혹시 시계꽃이라고 키워보신 적 있어? 그게 왜 그 원예용으로 그러니까 얘들을 이제 개량한 종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의아리는 몇 종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요 중부집안에서는 큰 꽃 의아리하고 그냥 의아리가 있어. 큰 꽃 의아리는 꽃이 엄청 말 그대로 커. 그냥 의아리는 작아. 그러면 큰 꽃 의아리는 꽃이 크니까 밀성이 안 달리겠죠. 네. 그냥 의아리는 꽃이 작으니까 잔뜩 달려. 그 차이예요. 그런데 이제 뿌리를 캐보면 의아리는 약간 연하고 뿌리 줄 색깔이, 큰 꽃 의아리는 조금 진해요. 그리고 큰 꽃 의아리는 이 줄기는 무성하지 않은데 뿌리는 엄청나게 무성해. 근데 그냥 의아리는 줄기도 가늘고 뿌리도 가늘어. 대신에 많이 있어. 그래서 요것도 한번 캐볼게요. 얘들은 좀 매운맛이 나. 우리
아니요, 줄기가. 줄기 이파리. 잎에서도? 이파리가 매운맛이 나. 그래서 그냥 그 봄에 새순 나올 때 나물로도 먹는데 나물로 먹을 때 매워. 근데 이게 데치면은 매운 게 사라져. 그 매운맛도 발산되는 거라서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이 갱이를 좀 이런 거 뿌리캘 때 좀 좋은 갱이 갖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뿌리 이렇게 생겼어요. 요 뿌리를 우리가 우이령선이라고 해요. 우이령선. 근데 애들은 이제 동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약용어로 한약 그 용어를 동통이라고 하는데 동통이 뭐냐면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데 붓고 아픈 걸 동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잡아주는데 아주 명약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먹으면 좋냐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뭐 기계적인 사고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 충격에 의해서 사고 다친 사람들한테 아주 명약이에요. 특히 이제 교통사고 한 사람들한테는 얘하고 생강나무하고 잔대하고 그 화살나무는 필히 먹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그 후유증이 없어요. 그리고 빨리 나. 그게 어혈 어. 거죠? 그래서 이제 애들은 이제 관절염 걸린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이 뿌리만 쓸 수도 있고 요거 전체로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리는데 그거를 다 암기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원래 입력이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 캐다 보니까 여기 밖으로 노출들이 하나 있네. 얘가 뭘까요? 둥글레. 강사님 먼저 얘기하면서 질문. 둥글레요? 둥글레. 햇빛 봐서 그래. 빨간 게? 역시 김석 선생님 오랫동안 공부해서 딱 아는 거야. 얘는 지금 햇빛에 노출이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제가 한번 켜볼게요. 둥글레 쭉 있네. 이것도 둥글레, 이것도 둥글레. 예,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름 땅속에 들어있는 애들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노출돼서 이런 거야. 강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땅속에 있는 건 다 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뿌리 줄기라고 그래. 요거는 뿌리야. 그제 야 저는 얘기하는 거니까 진짜 헷갈려 죽겠네. 아니면 땅속에 들어있으면 다 뿌리지 왜 그거 줄기라고 얘기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제 설명을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줄기라는 거는 대부분 식물들이 지상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많이 봐서 그렇지 지상에 나와 있는 것만 줄기는 아니다. 땅속에도 줄기가 있다. 그런데 어떤 걸 줄기라고 하냐? 줄기는 반드시 마디가 있어야 줄기라고 얘기한대요. 여기도 마디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디 없는 거는 줄기라고 얘기 안 는데. 야, 우리가 보면 지상에 나온 것도 다 마디가 있잖아, 이렇게. 이빨이 나온 마디. 그러니까 마디가 뭐예요? 마디가 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이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를 마디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마디에서 뿌리가 내렸잖아. 네. 그러니까 이 마디가 있어야 이파리도 나올 수 있고 뿌리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마디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애들은 우리가 땅속에서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뿌리 줄기다. 근데 얘들은 동의보감의 약재편에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황정이라는 애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층층둥굴레라는 게 있어요. 이 둥굴레 줄기가 고추 반듯하게 올라가면서 막 1m, 2m씩 커. 그러니까 어때 줄기도 엄청 굵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뿌리 줄기도 엄청 굵어 막 말렸는데도 내 엄지손가락 보다 큰 것도 있어요. 그 얘는 말리면 연필 굵기보다 더 조그만 게 지금은 좀 단단해. 이제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는 그의 수분이 이제 여기로 다 들어와서 단단해지. 만져보면 단단해. 그러니까 봄에 이렇게 말려보면 물렁물렁하거든요. 만져보면.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채취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쪄서 이렇게 찌는데 오랫동안 찌지 말고 한 15분, 20분 정도만 찌는 거야. 근데 찔 때 물에 잠기면 이게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물에 잠기지 않게 찌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얘를 이제 9중급분, 그러니까 9번 쪄서 9번 말리면 이제 명약이 되는데, 야, 그거 귀찮게 뭐로 9번씩이나 찌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해봤더니 찔 때마다 이 냄새가 달라요. 처음에 찔 때는 좀 독한 냄새가 나. 쓴맛 나. 네, 이렇게 그 수증기 나오는 걸 맡아보면. 근데 그 횟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구수해져. 그리고 하면 할수록 얘가 훨씬 더 그 색깔이 진해져. 그래서 9번 했더니 엄청 진해지고 엄청 구수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거를 우리가 법제라고 하는데, 법제라는 말은 독성을 제거해주는 의미도 있고 약성을 높이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법제를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그 효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법제를 했을 때 훨씬 더 뭐랄까 흡수가 많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얘들은 이게 묘지 지금 여기 보니까 이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간 묘지 근처에 이 둥글레가 많으면 엄청 좋겠죠. 걔도 안 미안하니까. 그랬을 때 이제 지금은 산에다가 묘지를 쓰는 사람보다 이사 간 묘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둥글레를 채취할 때 지금부터 내년 봄 사이에 채취를 하면 그냥 마음 편하게 채취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먹으면 이제 얘 둥글레가 이제 보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보약이냐면 진액. 아이고 어떤 사람 뭐 많이 아파서 고생한 사람도 아이고 저 진 다 빠졌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콜라겐이 빠졌다는 뜻이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그 둥글레를 많이 먹으면 뼈 마디마디에도 튼튼해지고 골격도 잘 유지시켜 줄 수도 있고, 특히 그 애들 잘 못 걷는 애들한테 아주 좋고, 사람도 뭐 싱싱해져. 얼굴도 탱탱하고 콜라겐 역할을 해주는데 그런 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챙겨서 좀 하시면 되겠어요. 둥글레를 그냥 그중국부 한다 그랬는데 지금들은 이거를 해서 씻어서 말려서 뻥튀기 집에 가서 이렇게 뻑하더라고. 근데 맛이 틀려요. 아, 그러면 효과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지. 구중구포를 저도 해봤더니 굉장히 은은하면서 구수하고 훨씬 맛있어요. 깊은 맛이 나요. 뻥튀기도 그래서 이제 약성은 이렇게 갖고 가야 그런 사람은 뻥튀기 해 먹어도 괜찮다고. 그렇지, 그렇지. 저기가 약성은 작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쉽게. 쉽게 맛은 진짜 맛있어요.